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문명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양계 외곽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태양계 외곽 지역, 즉 내행성과 외행성 중에 외행성 지역, 즉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천체들의 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유로파라고 하는 목성의 두 번째 위성이 물이 지구에 있는 물보다 2배 이상의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에는 수많은 이런 줄들이 있는데, 줄들이 물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며 이 물의 존재에 대한 증거인 이 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유로파에 있는 물들 때문에 크레이터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또한 그 물이 지구 외곽, 즉 태양계 외곽에 있기 때문에 얼음 형태로, 암석과 같은 얼음 형태로 수 킬로미터 두께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100km 깊이의 해양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목성의 중력과 또 유로파 앞에 있는 이오라고 하는 위성의 중력, 그다음에 유로파 바깥에 있는 가니메데라고 하는 위성의 중력에 의해서 두 개의 위성의 중력과 유로파의 모행성인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내부에 큰 비틀림이 일어나고 인장 압축력이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서 두꺼운 얼음층의 아랫부분이 녹아서 액체 상태의 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2배가 있는 이러한 유로파에 과연 생명체가 있을지에 대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는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에 염분을 가진 수심 100km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염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인력에 의한 조속작용, 조속력으로 말미암아 열을 받아서 액체 상태의 바다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했고요. 오늘은 이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 염분을 가진 수심 100km 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염분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갈릴레오 탐사선에 의해서 알게 된 이 유로파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은 이 얼음으로 덮인 유로파 표면 아래 염분이 있고, 그 염분을 가진 물이 수심 100km로 되어 있어서 바다가 있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에서 미약하지만 시간적으로 강도가 변하는 약한 자기장을 검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기장의 근거가 뭐냐면, 이 약한 자기장은 목성의 자기장이 유로파 표면으로부터 100km 깊이의 내부에 있는 정기적으로 도체 성질의 액체 상태의 물에 작용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액체 상태의 물은 표면 관측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화학적으로 풍부한 염분을 지닌 물질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염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NaCl이죠. NaCl, Na 이온과 Cl 이온 같은 이런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로파는 지금까지의 관측 결과 물을 가지고 있는 위성으로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믿어집니다. 이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거죠.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식물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식물 같은 생물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측정 결과 천체에 산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산화탄소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산소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어차피 태양계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산소만 있으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산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합성은 이제 물하고 빛하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되니까, 빛은 태양계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은 어디 전체든지 영향을 미치고, 유로파는 이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대부분의 천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광합성이 가능할 것이고 생물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유로파에는 수증기 기둥이 남극 쪽에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유로파 물의 총량이 지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탐사선이 가서 확인한 결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니메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니메데는 목성의 위성들 중에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니까 세 번째 위성입니다. 태양계 전체로 보면 가장 큰 위성입니다. 위성들 가운데는 가장 큰 위성, 그게 가니메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간이 부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가니메데, 이거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위성이라는 말입니다. 가니메데입니다. 이 갈릴레오 탐사선에 의해서 유로파와 유사한 자기장 강도 변화 현상을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에서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가니메데 역시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거나 혹은 슬러시 상태의 반고체 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슬러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름에 이제 얼음 과자 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완전히 딱딱한 얼음도 아니고 물도 아닌 중간 형태, 약간 고체 쪽으로 좀 가 있는 그런 슬러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가니메데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거나 슬러시 상태의 반고체 얼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장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기장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유로파에서 보면 바깥에 수킬로미터의 얼음 물이 있고요.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데, 액체 상태의 물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니메데도 동일한 원리로 액체 상태의 물이나 슬러지 상태의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염분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가니메데의 표면의 모습입니다. 모습 사진입니다. 이 가니메데에 또 유로파처럼 바깥에 아이스 클러스터가 있고요. 아이스 클러스터, 이제 얼음 상태의 물이 있고요. 그 안에 셀라인 오션, 그러니까 염분이 있는 바다가 있고, 아이스 멘틀, 이렇게 푸른색으로 띄어 있는 부분이 바로 물과 액체 상태의 물,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염분이 셀라인이 이제 소금이니까, 소금이 있는 물이니까 셀라인, 보통 0.85% 물을 셀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셀라인 오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로파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고, 물이 있기 이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가니메데도 염분이 있는 바다 때문에, 염분이 있는 대양 때문에 여기도 자기장이 있으며 또 액체 상태의 물 또는
슬러시와 같은 반고체 얼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니메데의 내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트 워터 오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셀라인 오션 또는 솔트 워터 오션. 이게 이제 가니메데의 표면에 사진인데요. 이렇게 줄이 있다고 하는 거. 이 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존재.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 이거는 또 태양계에서도 가장 큰 위성이에요. 그래서 탐사선 주노가 20여 년 만에 근접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달의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는 가니메데 사진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보이죠. 클러스터들이. 미국의 목성 탐사선 주노가 목성의 가장 큰 위성, 위성은 이제 달이란 뜻인데요. 목성의 가장 큰 위성 또는 태양계의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를 20여 년 만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촬영해서 전송한 고해상도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038km까지 접근한 가니메데에 대한 최근접 비행이 2000년 갈릴레오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진에는 얼음으로 덮인 위성 표면의 지형적 특징인 충돌구, 명암지역 등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이게 명암지역, 이렇게 명암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줄이 있다는 거예요. 밝은 부위, 어두운 부위가 돼가지고 명암지역이 있다고 하는 건 줄이 생긴 거고, 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얼음으로 덮인 위성 표면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주피터 목성이죠. 그다음에 가니메데인데요. 목성이 이쪽에서 오고 가니메데가 있는데, 가니메데에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가니메데 안에 있는 물에 염분이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을 보겠습니다. 지구에는 구름과 비가 있어서 대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이라고 있는데요. 타이탄에도 구름과 비가 있습니다. 지구의 구름과 비는 수증기에서 나타나지만 타이탄에는 메탄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메탄이나 에탄에 의한 대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지구의 수증기에 의한 대기 현상이 아니고 타이탄에는 구름과 비에 의한 이런 대기 현상이 나타난다. 타이탄에도 여전히 지구와 같은 바다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있듯이 타이탄에도 생명체가 있을까에 대한 이런 의문점들이, 또 호기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계 외곽 지역에 있는 천체들 중에 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유로파에 지구보다 2배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목성의 세 번째 위성일 뿐만 아니라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 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염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있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가니메데에 자기장이 있고 물이 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은 이제 토성에, 목성이 아닌 토성, 목성형 행성 중에 2번째 행성인 토성의 위성 중에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 그 타이탄에 있는 그 이제 메탄이라든지 이런 그 대기 현상은 이제 나중에, 타이탄의 대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요. 그 타이탄에도 여전히 메탄이나 에탄이 있기 때문에 그 메탄이나 에탄에서 구름이나 비가 형성되고 대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타이탄에도 여전히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에도 생명체가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타이탄 역시 수킬로미터의 지하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위성에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이제 그 유로파와 그다음에 가니메데와 타이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이탄의 내부 사진도 보면 리퀴드 워터 레이어라고 있죠. 리퀴드 워터 레이어, 액체 상태 물의 층, 그다음에 아이스 층, 여기 이제 얼음 상태 물의 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도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이제 3개의 위성을 살펴봤는데요. 3개의 위성에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 증거되었습니다. 생명체 발생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그런데 이 유로파나 가니메드나 그다음에 토성의 타이탄 이런데 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확인되는데, 그래서 태양계에 속해니까 태양빛이 가니까 빛은 있고 물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또 당연히 이제 있죠. 그러면 광합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의 행성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천문학을 공부해 보면, 우주를 공부해 보면 지구 행성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비록 이런 것은 이제 비록 지구 행성 중에서도 열악한 조건에서,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아주 염분이 아주 많다든지 아주 온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압력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열악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지구의 심해죠. 지구에서 아주 깊은 몇천 킬로미터의 심해 바닷속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또 남극의 빙하 아래 깊은 얼음 속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무기질 염류가 많은 그러한, 그리고 강한 산성이 많은 그러한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 이라는 곳에도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구의 심해저에 있는 열수 공기입니다. 아주 깊은 바닷속에 열이 나는 구멍이 나면서 지구 중심에서 나오는 열이 있어서 바닷속이지만 물이 있지만은 굉장히 뜨거운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여러 생명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생명체가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심해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매우 고온 상태고요. 또 물기둥이, 뜨거운 물기둥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실 유황 성분이 많고요.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깜깜한 이런 환경이에요. 깜깜한 환경. 그러니까 태양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은 거, 그리고 깜깜하고, 그 다음에 유황 성분이 많고 산소가 거의 없는 이러한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체가, 그림과 같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해저의 열수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런 심해 생체의 이런 신비한 생명체, 이름도 없는, 이름도 뭔지 모르는 이런 한 번도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생명체가 심해 바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체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죠. 이런 희귀한 생명체가 심해에 극히 산소가 부족하고 극히 빛이 들어오지는 깜깜한 그런 곳에서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구 행성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요거는 이제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이고요. 거기 있는 강한 산성에 무기질 염류가 많고 강한 산성에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너무 뜨거워서 주변에 나무도 없고요, 풀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 뜨거운 거죠. 이 속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주변에 나무나 풀이 하나도 없죠. 물만 있고 관광객들이 보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여기 정말 존재할까?
여기 옆에는 지금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하나도 없죠. 이런데도 엔자임 에볼루션 이래가지고 how enzymes stayed active as was cooled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뜨겁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뜨겁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차갑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유황이 많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깊은 깜깜한 이런 곳에도 이러한 엔자임이 생명의 흔적인 엔자임 효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같은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고자 할 때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기본적인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을 따라가라. 물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계 바깥에는 이제 나중에 외계 행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은 외계 행성, 지구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지구와 아주 유사한 환경에 이런 외계 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계에도 이제 태양계 안에 태양은 이제 항성이죠. 별이고요. 태양계는 별이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 별 하나인 태양계 안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요. 수많은 행성들 주변에 또 위성들이 있고요. 또 소행성들이 있고요. 또 많은 해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천체들이 지구 행성에 있는데요. 지구 행성이 포함된 태양계 안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현재까지 지구 행성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고 외부에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사진을 찍은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기본 조건인 물, 빛, 또 이산화탄소, 또 어떤 뭐 대기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태양계 안에 위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러한 지구와 유사한 모양의 외계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우주 개발과 천문학 발전을 통해서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에 대한 관찰, 또 탐색, 이것과 더불어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들의 생명체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와 이런 탐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 탐사선, 각종 갈릴레이 탐사선이라는 여러 개의 탐사선, 여러 종류의 탐사선이 있거든요. 이런 탐사선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지구 행성 중에 생명체가 있듯이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들 중에 가장 유력한 데가 지금 이제 유로파하고 가니메데하고 타이탄입니다. 위성들 중에는 가니메데하고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들이고요.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입니다. 우주에 생명체가 있으리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은 얼마든지 지금 있습니다. 이제 외계인, ET라고 하는 외계인에 대해서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만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또 UFO 같은 것도 나타나고 이렇게 됐는데요. 현재 천문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주 개발에 대한 이런 발전으로 말미암아 연구로 말미암아 이 광활한 우주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이런 큰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가장 악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이런 환경, 고열과 또 압력이 세고 또 유황이 많고 또 이런 어두운 이런 곳에서도 생명체가 있듯이 이제 그 수많은 물이 있는 유로파나 가니메데나 또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으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관심이고요. 이러한 생명체, 이름도 없는 이런 생명체가
바닷속 깊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유로파에 이런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현재 그 발견한 건 아니고요. 상상 속에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런 우주선 기술이 발달하면 또 망원경 기술이 발달하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